자, 이재명 정부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비상경제점검 TF를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비상경제점검 TF 수장을 맡아서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비상경제점검 TF의 자세한 내용과 앞으로의 경제정책 방향, 그리고 한국 경제에 미치는 기대 효과까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트럼프 대통령, 이 트럼프 정부 때도 1호 행정명령이 뭐냐? 저희가 또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행정명령,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TF 구성이었습니다. 비상경제점검입니다. 그만큼 이제 경제, 이게 내수든 또 트럼프 관련한 수출이든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취임식 첫날 네. 1호 행정명령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1호 행정명령은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현재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라는 이제 반증인데요. 네. 그날 밤에는 직접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이제 행보에는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앞서 취임식사에서도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정파를 넘어서 통합과 실용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제 문제를 불안과의 일전이라고 표현하면서 긴급 대응 체제를 통해서 민생 위기부터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인데요. 또한 이제 국가 재정을 마중물 삼아서 경제 수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용주의적 시장주를 표방하면서 이념보다는 실용 중심의 국정 운영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비상경제점검 이 태스크포스는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의 어떤 시발점이면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실용주의 노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첫 조치로 해석이 됩니다. 자,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제 이끌고 있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이게 단순히 이제 경제 관료만 있는 회의가 아니라 민간 사이에서도 함께하는 뭐 그런 회의라고 들었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주체, 어떻게 좀 구성되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죠. 맞습니다. 이제 비상경제점검 TF는 이제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경제 전반의 종합적인 이 흐름을 좀 점검하고 대응하는 전담 기구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만큼 정책의 우선순위와 실행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큰데요. 이번 TF는 정부 부처뿐만이 아니라 국책연구기관,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민관협력형 TF, 태스크포스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참여 주체별로 좀 보게 되면 정부 부처에서는 기재부, 산자부, 국토부, 중소벤처기업과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고 있고 국책연구기관도 대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R 산업연구원, 대외정책연구원과 통계청 등이 그리고 민간경제와 통상 전문가들, 전직 고위 관료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 회의에서 경기 진작을 위한 과감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주문하면서 실무자들까지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ETF는 정부 초기의 경제 현안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죠. 이는 경제 회복을 위한 전방위 총력 대응 체제 구축의 일환이자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비상경제점검 TF 1호 행정명령이었잖아요. 이제 구성한 명령 내린 당일날 2시간 넘는 강도 높은 회의를 했고 오늘 오전에 또 2차 회의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자, 소장님, 1차 회의부터 어떤 회의 내용이었는지 좀 공개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취임 첫날 이제 오후 7시부터 이제 긴급 첫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이 회에서는 현재 경제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였는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를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추가 경정 예산안의 편성입니다. 이 대통령은 재정 여력과 추경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하고 이 빠른 시일 내에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수단으로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추경 편성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대미 통상 현안입니다. 그렇죠. 예. 대외 리스크에 대한 진단도 함께 이루어졌는데요. 통상 전략과 함께 환율 방어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가 됐습니다. 이외에도 가공식품 물가 급등과 내수 위축,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회복 지원 등 현장의 체감 경제 문제에 대한 대책도 논의가 됐는데요.
특히 이제 지금 바로 시행 가능한 정책을 주문하면서 속도감 있는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네. 특히 좀 다소 이례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건 이 대통령이 참석자들한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일일이 직접 공유했습니다. 네. 작은 발상이라도 직접 관계없이 직급에 관계없이 제안하라라고 주문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수평적이고 유연한 국정 철학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고 어쨌든 이번 회의를 통해서 단순한 경제 진단을 넘어서 이번 기구가 실질적 정책 집행을 위한 즉시 대응 체제의 어떤 시박점이고 민생 경제 회복과 현장 중심의 대응이라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뚜렷이 담긴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물가 부분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는 바로 이 비상경제점검 TF팀의 2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조금 전 이제 끝난 것 같은데 2차 회의 내용 저희가 좀 속보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회의에는 또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늘 오전 비상경제점검 2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추경안의 구체적인 규모와 향후 일정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이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했고요. 기재부 그리고 산자부, 국토교통부 등 이 주요 부처와 더불어서 금융위원회와 같은 차관급 실무자들이 직접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모두 발언을 통해서 라면 한 개에 이제 2,000원이 진짜냐 라면서 콕 집어서 라면 물가를 언급을 했는데요. 네. 물가 대응 체계를 직접 마련해 보고하달라라고 이제 관계부처에 지시한 겁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이제 이 물가 문제에 관한 한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현황과 가능한 대책을 챙겨서 다음번 회의 이전이라도 보고해달라라는 내용인데요. 또한 이제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정치적 이 불확실성과 수입품의 공급망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또한 추경 규모에 대한 이제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당초 이제 정부가 추경에 대해서는 지금 35조 원 요구했던 만큼 1차분 13조 8천원을 재개하게 되면 20조 원 플러스 알파 정도의 이제 추경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1차 추경안에 대한 이제 한 25만 원, 1인당 25만 원 규모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물론이고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이제 대출 탕감 예산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이 대통령은 1시간의 가치를 5,200만 시간에 달한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회의 참석자들에게 책임감을 강조하면서 실무자들이 현장에 대한 세밀한 이제 파악을 바탕으로 해서 회의에 이제 참석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를 통해서 정부 정책의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라는 의도입니다. 네, 자 지금 2차 회의들 함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속속 속보가 전해지고 있고요. 저희가 2차 회의 내용은 또 종합적으로 나오게 되면 저렇게 여러분께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나오고 있지만 역시 민생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중시 여긴다. 역시 추경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요. 외국계에서 35조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1차 추경이 13조가 있기 때문에 13조 8천억이 이번에 2차는 20조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차 13조, 2차 30조 정도를 생각했는데 약간 그거보다는 좀 적을 것 같네요. 50조는 아니겠네요. 오늘 연간은. 맞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새 정부는 20조 플러스 알파 규모의 이제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서 내수 활성화와 경기 부양에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네. 경기 회복을 위해서 속도감 있게 추경 편성을 지시한 만큼 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어쨌든 전 국민 25만 원의 지역화폐 지급과 예. 소상공인의 이제 대출 탕감 그리고 사회 간접 자본, SOC 투자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 회복 지연에 따른 12.3 이제 계엄 사태로 인해서 경기 위축이 좀 심화되고 있고 예. 또 국제용 공백 등을 만회하기 위해서 응급 처방 성격이 짙습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제안했던 35조 원 가운데 이미 확정된 14조 원을 제외하고 예. 20조 원에서 21조 원의 최소 재원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추가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이를 이유로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이러한 새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제로 0%대에서 1%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지원은 민간 소비를 즉각적으로 자극할 수 있고 특히 SOC 투자가 들어간다면 취약한 건설 경기 회복에도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20조 플러스 알파이긴 하나 방금도 우리 이인철 소장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그렇죠. 규모는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다는 점. 자, 오늘도 추경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지원금도 포함이 돼 있겠고요. AI 산업에 대한 지원도 있을 것 같고 AI 데이터 센터를 좀 SOC로 활용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이 신기술에 관한 AI 제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100조 원의 네. 민간 투자를 포함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라고 공약한 만큼 아마 다양한 재원 그리고 우리의 이제 성장 동력이 계속 계속되고 있는 만큼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 과학기술 발전 분야에도 어느 정도 재원이 투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제 금융시장은 좀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허니문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주 이미 전고점을 돌파했고요. 네. 오늘까지 장중에 2,860선을 돌파하는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 네. 삼성전자는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예. 장중 6만 전자를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사흘째 순매수하고 있는데 거의 2조 원 넘게 네. 국내 주식과 선물을 사들이면서 네.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TF 회의에서는 경기 대응을 위해서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런 만큼 추경뿐 아니라 소기 쿠폰 발행이라든가 SOC 투자, 또 상권 르네상스 2.0 사업과 같은 즉각적으로 내수 경기에 자극이 될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TF 가동은 이제 단기적인 소비 진작책뿐만이 아니라 제도 개선을 통해서 구조적인 안정화 효과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글로벌 투자하는 가운데 골드만삭스 그리고 이제 바클레이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경우에는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최대 1.1%대까지 예. 지금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1, 2차 추경이 전반적인 국내 GDP를 한 1.5%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또 중국 수출 회복 등으로 외국 요인과 맞물리게 된다면 0.5%포인트 이상 성장률 제고 효과가 가능하다라는 분석인데요. 다만 이제 국책연구기관 KDI 경우에는 추경에 따른 이제 재정 건전성의 악화를 좀 경고하고 있는데요. 재정 투입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는데 어쨌든 향후 TF의 어떤 실질적인 성과는 정책이 어느 정도 빠르게 실행되느냐, 이 실행력과 그리고 민간 소비 회복 속도에 달려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이번 추경 아마 핵심 목표가 즉시 효과입니다. 즉시 효과형 정책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먼저,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빠르지 않습니까? 이제 환호하지 않나 이렇게 또 예측도 전망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비상경제 TF 저희가 회의에 대한 내용들 정리하고 있는 가운데요. 지난 6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정상통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20분간 이어졌는데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한미 정상 간 통화가 늦어지면서 일부 우려도 좀 있었는데요. 지난 6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약 20분 정도 이제 첫 정상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두 정상은 한미 동맹 강화와 양국 간 관세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중요한 논의를 이어 나갔는데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면서 이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이라면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두 정상은 양국 간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속한 합의를 할 것임을 약속을 했습니다. 관세 협상은 경제적인 주요 과제로 이번 통화에서 합의 노력을 재차 확인한 셈인데요. 이외에도 이제 방미 초청과 이제 골프 약속까지 이어졌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할 것을 요청을 했고, 그리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만남을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제 두 정상은 골프 실력을 서로 자랑하면서 동맹을 위한 라운딩도 약속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드러냈는데요. 이번 첫 통화는 한미동맹의 재확인과 함께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의지를 다졌다라는 점에서 중요하고요. 또한 두 정상은 이제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조속한 합의를 다짐하면서 외교적 친밀감도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는 15일입니다. 캐나다에서는 G7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G7은 아니죠. 그런데 이번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 캐나다의 G7 정상회의에
가게 되면서 첫 번째 정상 외교 데뷔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자, 이 G7 정상회의 전격 참석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관세 협상 급물살을 탈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G7 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대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한 이제 미국 이외의 G7 회원국 간 그리고 초청국 간 정상들과의 회담도 있죠. 상당히 네. 중요합니다. 이들 상당수 국가가 지금 미국과 통상 협상 중에 있습니다. 각국의 전략을 파악하고 공동 대응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입지왕립과 한미 그리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G7이 이제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미,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 회의에까지도 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도 이재명 대통령 통화를 했죠?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제 취임 이후 두 번째 해외 정상과의 통화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오늘 약 25분간의 전화 통화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한 첫 외교적 교류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시바 총리의 통화에서는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고요. 또 셔틀 외교 재개의 중요성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대통령의 당선과 취임을 축하했고요. 한일 정상회담을 조속히 추진하자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특히 올해가 한일 외교 정상화 60주년임을 언급하면서 이를 계기로 양국 협력 관계를 강화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번 양국 정상통화에서는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 문제도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번 통화는 양국 간 외교 복원의 어떤 신호탄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향후 이제 한일 이 정상회담 개최와 경제 안보 협력 심화로 이어질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G7 회의입니다. 캐나다 여기에서 가면 이제 한미, 한일, 한미일 우리가 모르지만은 더 발빠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관세 협상 이런 거는 다 진행이 안 될 수는 있어도 요즘에 이 방위비, 국방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논의는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맞습니다. 일본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이제 관세, 무역 장벽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여기다 방위비라는 별도의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과 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본격적으로 또 타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이 전략적 준비와 대응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관세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무역 불균형 문제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세 협상은 중요한 의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미 이제 한미 양국은 상호 관세 유예와 관련해서 일정 부분 합의를 보고 7월 패키지 합의를 이제 D-Day로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 실무 협상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따라서 이제 새 정부는 한국의 강점인 미국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조선업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이런 산업 분야를 내세워서 유연하게 협상을 이제 이끌어내는 게 중요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과 방위비 문제를 또 이제 급하다 보니 그동안은 이제 투스테로 갔지만 이걸 또 일괄 패키지로 묶어서 논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한미군 방위비 역할과 조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이를 통해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좀 확대하거나 재배치하는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대만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어떤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방위비 문제를 폭넓게 이제 압박할 가능성이 큰데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함께할 수밖에 없는 이제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좀 심어줘야 하는데요. 또 방위비 증액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이제 조건을 좀 제시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도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이 과연 미국과의 이제 이런 방위비 협상을 어떻게 매듭짓는지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이 대통령은 이제 관세 협상과 방위 문제를 잘 조율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대응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강점을 내세우는 전략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한미 동맹의 어떤 신뢰를 더 이제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처음 이야기 비상경제점검 TF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어떤 뭐 단발성 회의라든가 일시적인 그런 행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이 비상경제점검 TF를 이끌어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뭐 회의, 중요한 어떤 하나의 자리로 좀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취임 후 이제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네, 두 차례 벌써. 비상점검 이제 이 TFT의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따라서 이 비상경제점검 TF는 단순한 임시 대응 기구가 아니라 예. 대한민국의 경제 회복을 위한 종합전략본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민생 전략 기구로 가능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노력이 좀 필요한데요. 우선 TFT는 이제 단발적인 회의체가 아니라 경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시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내 각 부처와 협력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성을 갖춘 팀을 꾸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지속 가능한 정책을 발굴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해결책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 구조 개선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을 발굴하고 이걸 또 마련해야 하는데요. 산업의 혁신도 필요하고요. 노동시장 개혁과 기술 투자 등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 전략을 추진하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면서 경제의 탄력성을 높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국민과의 소통인데요. 민생 중심의 전략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면서 네. 경제 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참여를 이끌어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비상경제점검 TFT는 단기적인 위기 대응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 전략 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